안녕하세요. 소사장수편입니다. 네, 1월 경매 브리핑 갖고 왔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월 21일 기준으로 최근 한 달에 서울의 아파트 낙찰 현황을 좀 볼게요. 입찰 경쟁률 평균은 5.4대 1로 기록이 되고 있고요. 예, 평균 낙찰가율은 71.27%입니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6개월 평균이 79.82%로 들어왔으니까 80% 밑으로 떨어졌어요. 자, 80% 밑으로 떨어졌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이 신건은 물론이거니와 한 번 유찰이 됐을 때도 낙찰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 유찰이 된 상황에서 64%, 감정가 64%가 표시가 되는 상황에서 낙찰을 받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자, 엄청나죠? 서울에 전혀 권리상 문제가 없는 아파트가 두 번이 유찰이 되는 경우가 이제 자주 발생이 된다는 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낙찰됐던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볼게요. 압구정도에 있는 미성 아파트입니다. 네. 지도를 살펴볼까요? 한강이 바로 보입니다. 예, 한강 뷰를 자랑하는 911세대 37년차 아파트입니다. 여기 지금 압구정역에서 가까운데요. 여기 압구정 여기 2구역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고요. 예, 여기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재건축 추진 중이고요. 네, 이 지역도 추후에는 지금 벌써 37년 차니까요. 추후에는 재건축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우선 지금 어찌됐건 거주하는 것이 이런 한강뷰도 있고 주변 뭐 학군도 그렇고 인프라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금액이 근데 지금 32억 정도 되어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평수는 41평. 네,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작년에 34억 5천에 거래된 내용이 있고요. 예, 업데이트가 안 됐습니다. 34억 5천. 네. 얼마 낙찰받았나 볼까요? 34억 5천에 거래가 있었던 것이 32억 5천에 받아갔습니다. 어떠세요? 네. 와, 32억 5천. 세 명이 붙었는데 2등도 31억 있었어요. 예. 재건축으로 미래의 가치를 보고 판단해서 쓴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매 보면서 정말 낙찰가율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강남도 정말 많이 떨어졌다고 기사는 진짜 많이 나오는데, 실제 낙찰되는 거를 보면은요, 되게 좋고, 와, 되게 살고 싶다, 되게 좋은 지역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 지역은요, 낙찰가율이 높습니다. 그렇게 집값이 많이 안 떨어진 것을 아직은 계속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사와 좀 다르다. 실제 이런 경매 낙찰, 사람들이 받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경쟁률이 무려 23명이나 붙었던 집도 볼까요? 아무래도 51%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4차 매각, 그러니까 세 번이 떨어졌기 때문에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감정가가 조금 높게 좀 설정이 되다 보니까 많이 떨어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낙찰 가격은 그 전에 최저 입찰 가격보다 더 높죠? 그러니까 만약 이때 왔었으면 64%대에 그냥 4억 2천 이 최저가로 썼으면 단독으로 낙찰을 받는 건데 이때는 유찰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조회수가 높아지고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그 다음 51% 3억 3,600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죠. 23명이 붙어서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높게 썼어요. 그죠? 이전에 최저 가격보다 4천만 원이나 무려 많이 썼죠. 그래서 받아가시고 2등도 또 나름대로 꼭 받아가고야 말겠다라는 마음이 담긴 금액을 쓰셨습니다. 4억 4,990 4억 4,999 999 이렇게 쓰셨네요. 경쟁이 많이 붙은 거는 아마 시세나 금매 수준으로 사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금액으로 사셨을 거고요. 그거는 뭐 확인 안 해도 되고 좀 싸게 산 것 같은 것들 좀 볼까요? 신림 현대 아파트인데요. 40평형이고요. 11억 3천만 원인데요. 두 번이 유찰이 됐네요. 그죠? 두 번 유찰해서 들어오셔서 두 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1등은 감정가의 65%, 그러니까 최저가에서 거의 뭐 1,000만 원 정도만 더 써서 했고요. 2등 또한 최저가에서 100만 원 더 쓰셨네요. 예. 작년 3월에 10억 3천을 찍었던 아파트입니다. 9억 후반에서 10억 초반이었는데요. 위치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역세권이고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1634세대고요. 31년차 아파트네요. 자, 작년에 10억 3천에 거래됐던 아파트를 7억 3천에 사셨으니까 3억을 싸게 샀네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받아가신 것 같으신가요? 전세가가 지금 5억 초반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7억 초반에 사셨으니까 이제 갭은 한 2억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받아갔고 경쟁률도 치열하지도 않았고요. 예, 잘 받아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매가 부동산의 선행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매에 낙찰되는 그 금액을 보면은 그 후에 이제 몇 달 후에 실제 시장 거래 금액을 먼저 이렇게 선행으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하고 그럴 때는 경매 낙찰가율도 막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폭등을 하고요. 경쟁이 진짜 치열해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확실히 유찰 횟수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쓰는 금액 또한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을 예상하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쓰고 있어요. 자, 근데 방금 사례처럼 네, 직전 거래 가격보다 3억이 싸게 샀다. 네, 10억에도 거래됐었던 거를 3억에 샀다. 고점 대비 떨어지더라도 지금 그것보다도 더 싸게 사는 거잖아요. 경매로요. 어, 예, 요즘에 저도 기사나 영상을 굉장히 주목하면서 많이 보고 있는데요. 모두가 하락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설득력을 갖고 있는 거고요. 예, 지표상도 그렇고요. 그 여러 가지의 이제 이론이 있고요. 이유가 있고 언제까지 지속될 거다. 그리고 언제는 자신이 보기에는 언제 오를 것이다. 또 안 오를 것이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는 그래서 결국에는 오릅니까? 이제는 안 오릅니까? 예, 이 질문이더라고요. 기간이 언제가 됐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상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뭐 8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때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희망으로 지금 가지신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를 수만 있다면 결국에는 사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하락이 된다고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안 사겠죠? 네, 안 사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 이렇게 계속 똑같이 간다고 하면 어떨까요? 사고자 할까요? 안 사고자 할까요? 제 생각엔 똑같이 가면 살려고 할 것 같아요. 그 편이 마음이 심리적으로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금액이 오르고 내리고도 있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그 관계 위치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서 무엇이면 예를 들어서 뭐 대리다. 내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는 한 그 위치의 한계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 위치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월급과 또 상관없이 또 많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 위치의 한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시 이직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더라. 예,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에서 결국에는 임대인이 선택할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차인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의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법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실제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그대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때는 장단점이 반반이니까요.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이 균등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때도 사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사는 선택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수많은 기사들과 뭐 폭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체감되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지금 어떤 생각을 어떤 결정을 하고 계시나요? 이걸 명확히 말을 해주는 사람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해드리겠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거 같아요. 어, 항상 옛날부터 그랬어요. 누구를 잘 안 믿습니다. 저는 나라도 좀 잘 안 믿습니다. 나라가 책임져 주지는 않더라고요. 은행원 시절에 너무 은행이 그 약자가 돼버리면 그 고객을 정말 갈기갈기 찢는 너무 잔인한 것. 그게 나라도 그렇고, 그런 금융기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그리고 하물며 어떤 개인도 내가 약해지는 순간 사람이 달라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드는 생각은 내가 내 스스로 지켜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내가 강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뭐 더 하락할 것이다.
나중에 하락할 것이다, 이제 안 오를 것이다, 계속 갈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참고만 할 뿐이지 믿을 수 없지 않나요? 여러분 믿으세요? 거기에 맡기기에는 너무 불안하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그거 같아요. 어, 정부의 정책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 나온 배경을 좀 이해하면서 그 시그널을 눈치채보는 것. 네,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동산은 앞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침체가 지속될 수도 있고 또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는 애초에 미래에 더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해서 떨어질 가격 선에서 집을 사는 행위인 것 같아요. 최고점을 8억을 찍었던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게 지금 이제 6억으로 됐습니다. 현재. 예, 현재 이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저는 경매로 5억이나 5억 5천에 사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이 5억과 5억 5천 뭐 이 정도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는 이런 기준은 그래도 나름대로 예, 그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동산이 올다가 팍 올랐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간 이렇게 침체가 됐었단 말이죠. 그전에는요. 2년 전만 해도. 2년 전까지만 해도 그 과거부터는 계속 이렇게 침체된 구간이 있었는데 한 요 정도 선이 예를 들어서 5억이다. 여기가 8억이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6억이다 하면 예전에 그냥 침체됐었던 네. 요 정도 도착하면 안전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거를 누군가는 지금 거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짧은 시간 안에 너무 급박하게 상승을 했으니까요. 그럼 거품이 제거가 됐다는 거는 결국엔 그 본연의 가치가 있긴 있잖아요. 우리 부동산이 제로는 아니잖아요. 똥, 그 부동산의 가치가 아무리 떨어진다고 해도 빵원이 되진 않잖아요. 토지도 있고요. 건물도 있고요. 그리고 주거를 하는 그것의 실제 가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이 되는 가치가 있는데 그 선에 가까워진다고 하면 그거는 거품이 아니니까 그래도 내가 갖고 있기에 괜찮은 금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억에 샀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떨어지는 폭이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겠어요? 지금 벌써 한 7, 8년이 이렇게 왔는데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의 약간 안전 마진을 확보를 하고 가는 것이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경매니까 경매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 보수적으로 미래의 하락까지 준비를 좀 해보는 것. 그래서 여기에 갖고 있으면 추가적으로 정체가 됐을 때도 6억에서 정체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조금 떨어져서 정체가 5억 5천에서 정체가 돼도 그래도 뭐 손은 아니니까요. 버틸 수도 있고요. 하락할 때는 좀 걱정은 되지만 하락했을 때도 좀 하락폭은 지금 이미 너무 가파르게 오른 만큼 가파르게 하락이 됐으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선이지 않을까 싶고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는 또 크게 이득을 얻겠죠. 그죠? 네, 단순한 전략입니다. 남들을 믿기가 불안하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예측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살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그래도 최대한 컨트롤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높은 데 잡고서는 올라라, 이렇게 이제 수동적으로 빌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최하로 뭔가 해서 안전마진을 스스로 좀 확보해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스스로 쟁취하는 것. 예, 이제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영원하게 임차인으로 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꾸준하게 현금 흐름이 있어야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집을 사도 계속 현금 흐름이 필요하겠죠. 이자를 내야 되고 뭐 하지만 근데 집주인은 임차인의 돈으로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스스로 벌어서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 위치적으로 훨씬 노후나 여러 가지의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을 생각해 봐도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의 위치에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그걸 떠나서 위치적으로 그렇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야 되는데 지금 시국이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렇게밖에 살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경매 물건들이 워낙에 지금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가고 있는 것 같고, 쓰고 있는 금액의 느낌이 전혀 급하지 않는 금액이다. 되게 낮게 쓰는 거예요. 밖에보다 훨씬 싸게 쓰는 거예요. 쓰고 되면 그래, 되면 되고, 안 돼도 어때요? 안 되면 다음 물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물건이 계속 앞으로도 나올 거가 너무 확실하니까요. 네, 이제 경매에서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싸게 물건을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경매 과정을 몇 년 동안 운영을 해온 입장에서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한 경매책도 2월에 출간이 될 예정이니까요. 지금 마지막으로 탈고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중간중간 운영하는 경매 수업 과정 레버리지 마스터도 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경매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제 수업에 오셔서 경매 수업도 들어보시고, 이번 기회를 앞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그 부동산 시장을 스스로의 좀 힘을 키우셔서 좀 바라보신다면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락이 지속되더라도 어찌됐건 살아야 되는 곳은 있어야 되니까요. 예. 삶의 질을 더 낮게 만들면서 거주할 수 있으니까요. 알아두면 좋다. 알아둬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경매 브리핑 서울 지역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